네, 시청자 여러분. 저 여기 여의도 한 카페인데요. 오늘 아주 귀한 분을 제가 잠깐 만났습니다. 충청북도 도지사입니다. 김영한 도지사를 지금 저희가 만나 뵙고 있는데, 뭐 워낙 공무가 바쁘셔서 그동안 그냥 가끔씩 드문드문 연락만 하다가 오늘 서울 오실 일이 있어서 오신 김에 잠깐 만났습니다.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뭐 우리 고성국 박사님 평상시에 제가 존경하고 도지사 되기 전에는 가끔 뵀는데. 아, 그러네요. 그 방송을 통해서만 뵀는데 오늘 우연히 이렇게 뵙게 돼서 더구나 방송까지 하게 되고 네. 또 고성국 TV의 애청자 여러분을 뵙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존경합니다. 예. 뭐 사실은 예정이 없던 인터뷰라서 좀 갑자기 저희들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그런데 우리 김영한 지사에 대해서 그 지난 한 4년 동안 좌파들이 공격을 엄청 해대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가 생각나는 것 중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그 일본과 그 문제를 풀자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하셨다가 친일파로 완전히 공격을 당하시더라고요. 그거 이제 좀 설명하자면 아침에 이재명 한일 관계를 푸는 것은 3자 배상 방식으로 한 것은 을사늑약을 넘어서서 병자호란 때의 그 삼전도의 굴욕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재명이가 이제 글을 써가지고 남한산성의 그런 척화 주화파가 싸울 때는 그때 주화파들의 생각이 옳았다. 국제 정세를 올바로 본 것이다. 최명길 선생님이 묘소가 청주에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예. 그게 이제 발단이 돼서 최명길이 옳았다. 박정희 대통령이 1965년도에 한일협정한 것은 참 어려운 결정이었을 것이다. 네. 친일파로 몰릴 것인데 그래서 그것도 옳았다. 또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 문화 교류한 것도 옳았다.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것은 참 풀기 어려운 문제인데 미래로 가기 위해서 이런 용단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옳았다. 네. 그렇게 이제 글을 쓰고 이분을 이제 이완용이라고 대통령을 다 프레카드를 붙이니까. 아, 그렇죠. 좌파들이. 네, 그러니까 이런 걸 가지고 이완용이라고 한다면 나도 친일파라고가 되겠다 이렇게 한 기절 쓴 걸 가지고 그냥 동네방네 하고 1년 동안을 주민 소환을 했습니다. 친일파 김영한이 친일파라고 자백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즘에 밖에 있지하고 드럼치는 거 하고 뭐 또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이재명 정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왜 이분은 그냥 누구 나한테만 친일파라고 하냐? 지금 할 말이 없죠. 예. 그래서 한 1년 넘게 아주 곤욕을 치르셨고, 뭐 이번 선거 때도 또 그 공격을 할 거예요. 뭐 수도 없는 공격을 당했고 왜냐면 12년 동안 민주당이 집권하고 있던 곳에 지금 정권 교체된 거기 때문에. 충청북도가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그 충청부터가 자유파가 좀 강한 지역이 많은데 이상하게 도지사는 그 12년 동안이나 좌파가 했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노면이 세종시로 이전하면서 행정수도 이전하면서 이제 청주 같은데 국회의원들이 거의 다 민주당으로 됐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보수가 조금 위에 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위에 있는 지역으로 바뀌었죠. 청주가 특히 그렇게 됐네요. 제가 거기를 탈환을 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계속적인 공격이 있었고, 이제 오송 참사가 있게 되니까 그걸 가지고 저를 이제 했는데 국가수의 결정, 그다음에 이제 그것이 이제 물이 넘쳐서 된 그런 문제가 아니고 불법 제방이 붕괴돼가지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됐고 검찰이 1년에 걸친 조사 끝에 무혐의 결정. 그 조사를 꽤 오래 1년 동안 했습니다. 1년 동안. 저를 조사한 것만은 아니지만. 그리고 이제 대법원 판결에서도 제방 붕괴가 없었으면 참사가 없었다 이런 결론이 다 나온 거거든요. 그래 완전히 무죄로 다 정리가 된 거예요. 그럼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계속 그걸 재정 신청을 넣고 뭐 국회에서 이제 국정조사를 실시했고 또 위증죄로 고발을 했고 그런 것들이 다 무혐의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여진이 계속 있는 그런 상태에 있고요. 제 문제는 그렇고. 지사님은 그 정치할 때 민주당 쪽에서 그 5선인가
사선. 사선. 예. 그러니까 저쪽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빤히 보이는 거 그뿐만 아니에요? 아니라 저는 이제 뭐 우리 고정 박사님도 그랬지만 과거에 민주화 네. 운동에서 투옥도 되고 네. 노동자 생활하고 뭐 이런 과정 다 거쳤기 때문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또 이재명 예. 이런 거 또 이재명하고 뭐 격렬하게 싸운 그런 아, 경험이 맞아요. 기억이 납니다. 예. 그렇지만 그러니까 개딸들의 이 표적 중에 한 분이시네. 아, 그러면. 그래서 이제 저는 지난 경험이 있고, 이렇게 이재명 당선 이후에 네.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 그리고 뭐,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나 여러 가지 살아온 일이 정당했고, 또 과거에 내가 잘못 생각하던 노선을 수정해서 당을 옮길 때마다 낙선했습니다. 아하. 5번 낙선을 했는데, 낙선을 각오하고, 네. 거기 있었으면 그냥 5선, 6선, 7선 하는 건데, 낙선을 강구하고 결단을 했고 또 지금 와서 많은 생각, 과거에 네. 잘못된 생각, 또 나라를 누가 세웠나, 누가 지켰나, 그리고 지금 누가 이것을 나라를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 또 자유민주주의의 문제와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에 대한 네. 뭐라고 할까 공부. 계몽에 가까운 공부를 아이고,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의 바탕은 역시 이제 참회로 써야 되겠다. 내가 여기까지 잘못 생각한 것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을 보면 예.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저 같은 사람도 이렇게 내 탓이오. 내가 이걸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한 게 혹시 있다면 그거는 내 탓이라고 생각하지 예. 그의 탓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잘한 것이 있다면 그건 윤 대통령의 성과로 역사에 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런 자세를 갖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얘기 때문에 우리 당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비판과 그런 분란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져주면은 당이 예. 화합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그래요. 생각하고 지금은 하여간 닥치고 단결해서 이 네. 선거를 돌파해야 된다. 그리고 지도부를 뽑았기 때문에 이런 싸울 줄 아는 또 싸우려고 하는 지도부를 갖고 있는 이상은 알겠습니다. 합쳐야 된다. 그래서 생각합니다. 장동영 대표 중심으로 닥치고 단결해야 된다. 그래야 선거 저는 이길 그렇게 수 있다.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네요. 실제로 우리 김영한 지사는 40대 초반인가요, 그때가? 장관 하셨을 때. 40대 중반에 장관했죠. 그래서 김대중 정권 때 진짜 황태자였어요.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그 경로를 거치면서 아까 참여록 말씀도 하셨는데 그게 이제 젊은 시절에 또 30대, 40대 때 정치하면서 했던 그 과정을 이제 다시 돌아본다는 말씀이시고 그러다가 사실은 뭐 윤석열 대통령과의 인연도 보면 원조 친윤? 요즘 친윤 하는데 진짜 원조 친윤이시잖아요. 어제 그 민주당 사무총장이 민주당에 예. 저를 가르쳐서 저와 같은 사람 몇 사람을 가르쳐가지고 윤석열 퀴즈다. 아하, 예. 그래서 이번 선거에 떨어뜨리고 자기들이 해야 된다. 그렇게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예. 내가 나이가 70을 넘었는데 퀴즈가 돼서 참 반갑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표적을 삼아준다니까 예.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아직 경선 중인데 나를 그렇게 후보로 또 그렇게 확정지어 주시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떻든 저는 이제 현장에 있고 실물을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경제가 네. 민생이 어떤가 하는 거입니다. 코스피도 뭐 좋고 뭐 여러 가지 또 좋은 징조나 또는 그런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네. 제가 체감하고 있는 지금 민생은 참 도탄에 빠져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를테면 지금 공실률이 늘어나는가 안 늘어나는가, 네. 중소기업들이 지금 사기가 살아나 있는 거 아닌가, 그다음에 그 건축 현장에 그런 타워 크레인이 서 있는가 안 서 있는가, 소상공인들이 지금 폐업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이것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보면은 정말 민생이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것은 결국은 시장이 작동해야 한다. 네.
그리고 기업인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사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돼야 하고 올바른 정책을 통해서 이게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일시적으로는 뭔가 좋은 듯한 인상을 가질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민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 지지율과 광역단체장 지지율을 상대 지수로 비교하는 조사 같은 것들도 발표가 됐는데 보면 우리 충청북도의 김영한 지사는 그 점에 있어서 상당히 그 평가가 잘 높게 나오더라고요. 지난 4년간 뭐 워낙 일벌레시니까 충청북도 지사로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해오셨을 텐데 돌아보면 내가 이거는 좀 제대로 했다. 뭐 이런 일들이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그거보다는 이제 제가 당 수뇌부 전부터 찾아갔었고요. 네. 또 이번에도 정책위 김도욱 그분이 고만들이 찾아갔고 우리 충청북도에서 이뤄내고 있는 하고 있는 이 정책을 당이 받아서 정책을 해야 된다. 아하. 지난번에 좀 널리 확산시켜야 된다. 아니 우리 전국적으로 우리 당의 정책으로 한두 개만 받아주면 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시를 했는데 그 한동훈 때 우리 잘 생각해 보면 그 정책이라는 게 2조 심판론밖에 없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총선 때 그것만 갖고는 이길 수 없고 총선이 졌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태가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죠.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재명의 실정을 지적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는 교만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수라고 할까, 우리 진영이 자유 진영이 갖춰야 되는 가질 수 있는 정책을 다 실험해 놓고 성공시키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충북이? 많은 거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모든 지표와 성과와 결과가 everything is okay입니다. 그러니까 출산 증가율이 1등이고. 충북이 그렇습니까? 출산 증가율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1등인데 우리나라 성장률의 한 10배쯤 우리는 7% 정도 성장하니까. 7%? 그 성장률이 1등이고, 고용률이 거의 1등이고요. 제주도 빼놓고 1등인데, 실제로 1등입니다. 그 다음에 투자가 83조 4천억 정도가 되니까, 그래요? 3년 사이에. 그거는 지금 인구의 3.2%가 안 되는 지역이 어마어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죄송한 얘기인데, 대전에 42배니까. 아하. 강원도에 80배 정도가 되는 거니까 이제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조건과 환경과 SOC를 갖춰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우리 당이 포퓰리즘 반대하잖아요. 돈 논아주는 거 안 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제 그거에 맞닥뜨려져 있죠. 기본소득이니 이런 것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복지 정책은 일하는 복지 정책이에요. 일을 하고 돈을 줘야 된다는 생각에 일을 하고 돈을 마중물로 보태서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한 정책이 일하는 바포 같은 정책이 있는데 뭐 엄청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죠. 일하는 바포. 그 농촌을 살리기 위한 도시농부 정책. 그다음에 의료비를 후불로 처리하는 의료비 후불제라는 정책, 그 못난이 김치를 포함한 그 농산물을 유통에 관한 정책 등등 일일이 열거할 수 없는 많은 성과들이 그런 지표로 연결되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 가운데서 일부를 정책으로 선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대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이 정책은 이승만 박정희의 정책입니다. 우리 이 자유진영이 바로 서민과 그 소외된 사람들을 우군으로 갖지 못하고 그동안 기득권 정당, 싸울 줄 모르는 정당, 웰빙 정당을 빠졌기 때문에 전투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외된 사람을 위한 정책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의 연면한 정책입니다. 농지 개혁의 정책, 의무 교육의 정책, 그다음에 뭐 생활 운동의 정책 또는 의료 보험의 정책 이런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다 만드는 거예요. 자유파가. 그 정책에 맞닿아 있는 거라고 생각하지 저는 이게 뭐 하늘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는 당이 그런 그 서민을 위한 알겠습니다. 초점 맞춰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단체장들끼리는 서로 모임도 자주 갖고 서로 벤치마킹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충청북도가 말로가 아니라 지표로서 가장 그 성공적인 그 도정을 이끌어 왔다. 그럼 그 중에 한두 개라도 좀 다른 시도에서도 벤치마킹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이거를 당의 정책과 선거 공약으로 내자. 많이 이런 확산되고 말씀하시는데 있죠. 그런데 저는 처음 듣거든요. 그러죠. 어떻게 언론에 이렇게 아니 제가 모른다고 다 모르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그 이런 유튜브 방송에 나오지는 않았고 예. 리더십 미디어나 이런 데는 네. 많이 얘기를 하지만 거의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하. 예, 그렇죠. 거의 예. 뭐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거고 또 이제 제가 이걸 좀 노이즈를 좀 만들어야 되는데 하다가 좀 너무 조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하여튼 지금 좀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지도부에 하루만 좀 와서 우리 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는지 네. 우리 우파 내지는 자유진영이 집권을 해서 시장과 같이 가면서 또 이런 걸 실천력으로 이걸 바꿀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호의 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그러니까 예. 여기를 와서 봐라. 네. 그러니까 이제 당 지도부한테도 장동혁 대표한테도 얘기했습니다. 꼭 와서 여기 와서 보면 제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승리할 수 있다. 알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게으르고 무식해가지고 이 충청북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솔직히 잘 몰랐어요. 우선 제가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무슨 말씀. 제가 최대한 이른 시간에 좀 빠른 시간을 일부러라도 내서 네네. 제가 충북도청이 청주에 있으니까 그래. 청주로 제가 갈게요. 그럼 꼭 오시죠. 가서 우리 김영한 지사의 지난 4년간의 도정, 그 중에서 정말 이거는 자유파의 어떤 철학과 원칙에서 자라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어낸 그 연장선에 있는 네. 진짜 자유파 정책이다. 네. 이런 걸 좀 알리는 방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전략도 필요하지만 지금 전략가시잖아요. 예. 근데 우리 같은 전술가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예. 우리가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이 네. 고지를 점령하자든지 정의가 승리해야 된다. 이것만 갖고 안 되니까. 당이론 갖고는 안 돼요. 이거를 같이 합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서 워낙 오랜만에 좀 고성호 TV에 나오셔서 우선 여러분께 인사드리는 걸로 하고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좀 최대한 이른 시간에 따로 시간 내서 한번 청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인사 한 말씀. 네, 너무나 어려운 시기 477일이 지났다고 하더라고요. 예. 정말 어려운 시기, 힘든 과정을 겪어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고난이었고 언제나 절망이었던 상황을 견디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고성국 박사님 참 어려운 시기에 어려운 사람들의 희망이 되어 주셨는데 아무 도움도 드리지 못하고 또 제 이름 아파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존경하고 또 힘을 내주시기를 바라고 같이 힘을 합치기를 고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청주 가서 뵐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사님. 예.